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기자회견 신병규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좀 휑하죠. 저 혼자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희도 비대면으로 좀 녹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성아재님, 까칠마녀님, 또 핵인싸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성아재님부터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감성아재 김선완입니다. 그럼 잘 계셨습니까? 저만의 이 비밀 공간에서 우리 신국장님하고 서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기분이 색다를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핵인싸님은 어떠세요? 저 근데 줌 회의 화상은 처음 해봐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그래요. 그래도 오늘 좀 새롭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기자님은 어떠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줌으로 화상이 자주 해서요. 뭐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얼굴 보고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요. 이렇게 방송계에도 비대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기자회견 이렇게 비대면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981년 대구 경북이 분리된 이후부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대구의 경우 전국 최하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대구 경북을 하나로 합쳐 인구 500만 명의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행정통합론이 등장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찬성 46.9%, 반대 25.3%, 경북은 찬성 55.7%, 반대 19.5%로 경북에서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성과가 크지 않을 것, 현재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아서라는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을 통해서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혜택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행정통합.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지금 뭐 몸은 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좀 가까이 토론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 다룰 때만 해도 시작 단계였는데 지금 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 좀 타임라인을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감성아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행정통합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거론되었지만은 본격적인 것은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 2018년 10월 달에 이제 이철우 도지사가 그해 6월 달 당선된 후에 대구 경북이 서로 도지사와 시장이 교환 근무, 그 1일 근무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로 서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이제 그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시에 와서 1일 대구시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도지사께서 시장 방문하고 1일 그 대구시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적었죠. 이 방명록에다가 대구 경북이 한 나라처럼 한 덩어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의 대구 경북을 한 나라처럼 이렇게 간단히 적었어요. 이렇게 적으니까 옆에 따라왔던 수행하였던 대변인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해 그 12월 26일 이철우 도지사가 그 1년 동안을 마감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또한 2020년 10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이제 대구 경북을 공식적으로 통합 논의를 끄집어냈습니다. 이래서 아주 거의 한 6, 7개월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요. 또 대경연구원에서는 통합 논의에 대한 기본 구상을 가지고 그동안 토론도 2차례나 공식적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의 이게 됐습니다. 그래요.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뭐 행정통합 논의는 이게 사실 좀 오래된 이슈잖아요.
2000년도 초반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까칠마녀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01년 이혜건 경북도지사와 문갑 대구시장의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으나 논의는 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7월 대구 경북 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됐고요. 2008년 1월 경북이 대구 경북 경제통합추진조를 제정했고 그 전해 2007년 11월에는 대구시가 제정을 했습니다. 이듬해 2009년 11월 달에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출범했고요. 2014년 11월에는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한뿌리였다가 그 81년도에 대구가 분리되었거든요. 그래서 40년 정도가 지났으나 20년 동안 계속 통합이 논의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오랜 시간 이슈가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할 때는 사실 그냥 대구 경북 통합론 정도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실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좀 논의가 더 진전이 됐고 선명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김 기자님이 행정 통합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대구 경북이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고요.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 경북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서 좀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북이 인구가 합치면 1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GRDP가 165조 7천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8.7%를 차지하고 면적은 또 전국의 1위가 되는 건데요. 인구와 GRDP가 서울, 경기에 이어서 전국적으로는 3위가 된다고 하고 또 대구와 경북이 행정적으로 통합을 하면 그 행정적인 효율성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7.8대 2.2인 것에서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6대 4까지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까지 공론화가 된 상태는 아니라서 크게 어떤 반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은 대구 경북이 행정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일 먼저 관심이 있는 건 부동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구와 인근한 지역에서 우리가 대구로 통합되면 부동산 값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좀 상수처럼 따라오고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오히려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가 되면 오히려 대구시가 광역시가 되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좀 막연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 또 다른 우려가 뭐냐면 이게 대구든 경북이든 한쪽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흡수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감성아재님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지난 21일 날 대구 경북 통합추진위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에 15명, 경북에 15명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8개 구군이 있습니다. 경북 도내 경우는 23개 시군이 있죠. 그래서 대구와 경북이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끼리의 완전 통합이라기보다는 대구는 특례시로 존재하도록 해서 큰 명칭은 일단 가칭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위상을 유지하면서 통합의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 기자가 좀 짚어주시죠. 네,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새로운 형태의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기존보다 폭넓은 자치권과 비대해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가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연방제 수준의 강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별 법안에는 대구와 경북이 1대1 대등한 통합으로 완전한 자치를 지향하고
자치조직 재정 지방의회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자치 등 특례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안과 그리고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 내에 대구 경북계정을 신설하는 등 자치 예산을 법으로 확대하는 안도 넣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특별시나 특례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준하는 특례를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육 등 중앙정부의 추가 권한이 이양될 추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휘특례 관련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자치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특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에 이런 특혜를 주어지면 여러 지역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시도가 이제 광역시도 통합 구상인데요. 500만이 넘는 그 시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 대구 경북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시간을 줄이고 정치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입법보다는 국회의원 입법으로 접근할 계획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지난 21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장 중 한 분으로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선임이 됐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하고 이제 시장과 도지사가 서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네네. 이 과정을 이제 시민과 도민들이 좀 주체적으로 결정하게 하자. 네. 그런 문제의식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죠.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 그 시도 통합에 대한 안도 만들고 또 공감대도 확인해 가면서 통합 작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뭐 좀 구체화 또 정교화, 세밀화 하셔야 될 텐데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난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 점이 많죠. 이미 40년 동안 뭐 서로 딴살림을 해왔는데요. 네. 이거 하나로 합친다고 그러는데 걱정들이 많아요. 우선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요. 네네. 또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드시 뭐 통합해야 되느냐, 그래서 얻는 이점이 뭘까, 뭐 이렇게 좀 회의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일단 확인하고 통합의 이점이 뭔지 또 걱정스러운 점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추려내서 하나하나 좀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작업은 네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좀 급하지 않게 좀 시간을 두고 그야말로 공론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요. 네네. 양쪽에 통합을 원하는 분들은 네. 좀 가능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일정과 시기도 좀 조정하는 것이 네.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요. 뭐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좀 이렇게 추진력 있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대구 경북의 통합이 타 지역 뭐 광주 전남이라든가 세종 대전이라든가 영향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도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이게 그 위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네. 시민과 도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 네. 힘을 가지고 이제 통합하자 하는 것이 중요한 그 계획인데요. 네. 그러자면 당연히 이제 시민과 도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를 좀 추려서 의미 있는 정보를
드려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도민들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밑으로부터 이제 힘과 의견을 모아간다고 하는 점이 그간의 경험하고 좀 다른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 열심히 좀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챙기실 게 너무나 많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못다 하신 얘기나 덧붙일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관심들 많이 가져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 지역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제 물려줄 것이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서울 집중이 너무 강력해서 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제 블랙홀과 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그 방편의 하나이다라는 점에서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대구 경북이 행정 통합의 어떤 모범 사례를 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앞서 전화 연결해서 김태일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경북도청을 이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무슨 통합이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 김 기자가 이 얘기는 좀 이어서 해주실까요? 네, 지금 경북도청,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을 안동으로 옮긴 지 지금 올해로서 이제 5년이 됐는데요. 사실 그때 경북도청을 안동으로 옮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북도가 좀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발전이 느린 경북 북구권을 좀 발전을 시키자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만에 다시 대구 경북을 통합한다라는 논리는 사실 경북 북부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지금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북이 이제 도청을 이전하면서 계획했던 목표, 그 인구 유입의 목표들 그 1단계조차 지금 이게 달성이 되지 않은 상태고 오히려 경북 신도시로 다른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동 예천에 사는 주민들이 신도시로 몰리면서 안동과 예천에 있던 구도심이 좀 공동화되는 현상이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북 북부권을 발전시키자는 그 이전의 계획들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경북을 통합한다라고 했을 때 북부에 사는 주민들이 조금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좀 툭 터놓고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 그리고 뭐 거시적으로 뭐 통합, 융합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각자 개인 의견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감성 아재님 먼저. 이번에 그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진 것도 민이 활성화해서 이 시도의 통합이 관주도가 아니라 민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이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그 일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520만 우리 대구와 경북 도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대구 경북은 정서적으로 한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되면은 분명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고요. 현재 대구 경북은 인구도 줄고 있고 구미 산단이 축소되면서 경제적 추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행정과 지방 재정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대구 경북을 가라앉는 배라고 누가 어떤 분이 표현하시던데 가라앉는 배에서 근사한 요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수도권에 너무 쏠려 있는 현상을 좀 막고 국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제2수도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까 김태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여론들이 있는지 좀 지금부터 잘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민이 이게 주체가 되어서 이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관이 주도를 해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올해 뭐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어목한 시절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해야 할 일인가라는 걸 좀 시민들에게 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대구 경북 기자회견 오늘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못다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